자, 계속해서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서울 강동구 명일 2동에 네. 228-2번지고요. 네. 다가구 주택 보유 중에 있어요. 네네. 예, 대지는 한 65평 정도 되는데, 네. 지금 주변에 이런 장기 주택 보유에 대한 향후 전망, 그리고 네. 두 번째는 향후 이제 신축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어서, 네. 그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조금 상담받고 싶어서 전화드렸고요.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상당히 젊으신데 지금 예. 다가구 주택을 보유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저희 부모님이 부모님께서 보유하고 계신데, 그럼 좀 오랜 기간 보유를 하신 상황인가 봐요? 97년부터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네, 오래 보유를 하셨네요. 자, 네. 강동구 명일 2동에 228-2번지 다가구 주택 향후 전망과 함께 어떻게 좀 활용해 보면 좋을지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전화 잘 주셨어요. 예. 보유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의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유 가치가 높다라는 것을 제가 전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주신 지번으로 이게 찍어 보니까요. 주신 지번 찍어 보니까 이쪽에 그 뭡니까? 명일주공 9단지하고 한영예고가 있는 그 사이에 있는 이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계시네요. 예, 맞습니다. 예, 여기가 한때는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특별계획구역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아마 최근에 제가 알기로 정비사업구역에서 해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해제가 되면서 이제 주변에 아마 신축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신축 빌라들이 좀 이게 많이 짓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왜 제가 아직 시작은 안 했고 이제 점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제가 왜 보유 가치가 높다고 말씀드리냐면요.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예. 첫 번째는 아무래도 교통 호재인 9호선 연장이 됩니다. 네. 9호선 전철역이 이 한영예고 바로 앞 사거리 있죠? 예, 맞습니다. 예, 여기에 만들어지는데 아마 개통까지는 짧으면 2, 3년, 길면 3, 4년이면 될 거예요. 왜? 지금 봉우병까지 이제 곧 개통이 되고 바로 이제 연장되는 곳이잖아요. 예. 그래서 9호선 개통으로 인해서 상당히 강남 접근성이 좋아지는 지역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변이 대부분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단독주택 지역입니다. 네. 즉 무슨 소리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대한 희소성이 얘기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추후에 상권 형성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단지에서 상권 형성은 될 수가 없잖아요. 응? 네. 자,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일자리 강일지구에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하는 것도 이제 더 이제 부수적인 그런 보유 가치를 올리는데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아까 우리 지금 시청자께서 한 65평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예. 근데 제가 땅 모양을 보니까 네모 반듯하고 북쪽에 도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일조권 그 사선 제한도 별로 안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신축하기도 상당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신축 부지로서도 굉장히 적합할 것 같고 9호선만 개통이 되면은 그만큼 또 임차인 수요도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축하기도 좋은 땅 모양을 가지고 있고 적당한 면적을 보유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보유 가치가 높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만약에 신축을 고려하고 있다면요, 지금 짓지 마시고요. 9호선 개통 시점에 맞춰서 신축을 한번 고려하시는 것은 괜찮을 거로 보여집니다. 일단 보유 가치가 굉장히 높은 그런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매도하지 마시고요. 추후에 신축까지도 고려를 해보신다면은 좋은 수익형과 차익형 두 가지를 이렇게 겸할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다가구 주택으로 보여집니다. 예, 참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기분 좋은 상담이 된 것 같습니다. 보유 가치 높은 그런 부동산이니까 신축까지 고려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나도 좀 해결하고 싶은 고민 있다 하신다면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49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 또 바로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영등포의 당상동 상가 3익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거를 팔고
용산구 가롤동 14-5번지 빌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네.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네.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영등포 당산동 당산 3가에 위치한 삼익 아파트에 거주를 네. 하고 계시고 이걸 좀 처분을 해서 네. 용산구 가롤동 재개발 지역에 14-5번지 빌라로 좀 이사를 가는 게 어떨까 보고 계시는 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당산동에 있는 삼익 아파트를 처분을 하고 가롤동으로 가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보유 가치가 처분을 하려고요. 예? 처분을 하고 가려고요. 예, 처분을 하지 않으면 예산이 맞지 않아서 가롤동으로 네네. 갈 수가 없나요? 네네. 예. 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모호한 그런 지금 상담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삼익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계시죠? 네네. 그럼 거주하고 있다면은 현재 이 재건축 추진 단계 현황을 좀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시겠네요. 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예요. 보니까 79년도에 입주를 했네요. 네. 맞죠? 네. 예. 79년도에 입주를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이게 소규모다 보니까 두 동인가 그렇죠? 네. 예, 두 동인가 세 동인가 하다 보니까 지금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갈 거냐, 일반적인 재건축으로 갈 거냐에 따라서 좀 희비가 엇갈려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최근에 이제 이 소규모 정비 사업에 대해서 어떤 특례를 받아가면서 갈 수밖에 없는 단지거든요. 네, 맞아요. 예. 예. 왜냐하면 역세권이지만 이제 규모가 좀 적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소규모 특례를 받게 되면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가더라도 조합 설립 인가가 조합 설립 인가가 6개월이나 1년 이내에 저는 날 걸로 보여지거든요. 아, 네. 그렇다면 조합 설립 인가 난 후에 이동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왜냐면은 어느 정도 지금 가시권에 저는 와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삼익 아파트가. 네. 그리고 말씀하신 그 가롤동의 이제 빌라는 아마 거기가 이제 후암동 가롤동 특별계획구역입니다. 네네네. 네, 그런데 그 가롤동은 재건축 방식입니다. 재개발이 아닙니다. 아, 네. 예. 그렇다면은 진행 사업 속도가 훨씬 그래도 당산동 삼익 아파트가 빠른데 예? 아직 정식 결정고시가 안 떨어진 가롤동으로 간다는 거. 네. 또 이게 거주하기도 주거 환경이 그래도 아파트가 아무리 노후됐어도 아파트가 나을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살짝 고민이 돼요. 그래서 매도 타이밍을 조합 설립 인가가 날 때까지 좀 기다려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제 의견이니까 일단 참고하십시오. 네네. 예, 예. 네. 전문가 의견 한번 참고해서 다시 한번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이사를 좀 생각을 하셨지만 이사보다는 지금 살고 계시는 아파트가 오히려 더 가치가 있는 곳 같다라는 조언 주셨거든요. 잘 한번 다시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상담 이어가기 전에 이번에 문자로 주신 내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5056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서초구 방배동에 456의 3, 4번지 20년 된 노후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는 문자 주셨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예. 일단 우리가 방배동 지역의 어떤 특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주신 지번을 이렇게 보면은 이 정도 방배 종합시장 인근이네요. 이쪽이 이수역이죠. 이수역, 이쪽이 이제 사당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이 이제 방배동 일대인데 저는 이 방배동의 집가 상승이나 아파트 가격, 이게 바로 있네요. 방배 롯데캐슬 아르떼, 이거 예를 들어서 이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가 거의 16억을 돌파를 했거든요. 상당히 아파트 가격도 높은 지역입니다. 높은 지역인데 저는 집가 상승도 많이 된다 이거죠. 즉 빌라의 가격 형성은 집가 상승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작용하고 있고요.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의 전세 가격과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빌라의 가격은 어떤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자,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주변에 이주 수요가 있습니다. 이 방배동 일대는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이 많습니다. 방배 5구역, 6구역, 7구역, 13구역, 14구역 이렇게 이주 수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이주 수요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노후도가 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가능한 보유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문자 주신 분 특히 급한 이게 꼭 처분해서 어디에 투자를 할 그런 예산으로 쓰임이 아니라면은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급하게 필요한 자금이 아니라면 조금 더 넉넉한 마음으로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전문가의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지역번호 02-2638-3949번 무료 전화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계속해서 이용 가능하시고요.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 또 바로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저희 서울 금천구 시흥동 벽산 아파트 1단지에 실거주로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신안산성 개통이 있어서 좀 재건축 가능성이랑 이런 걸 좀 물어보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한 벽산 아파트 1단지에 거주 중이신데 지금 이제 개발 호재들이 좀 나와서 여기에 계속 더 좀 거주를 해도 괜찮을지 좀 고민이 되신 것 같아요. 바로 좀 여쭤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혹시 언제 정도 매수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계세요? 1년 정도밖에 안 돼서 1년 정도밖에요? 예, 비과세 그 요건이 안 되고요. 예. 지금 마지막 실거래가가 3억 8천.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드릴게요. 혹시 네네. 가격대가 낮아서 예산에 네. 맞추다 보니까 이 시흥동에 있는 벽산 아파트를 선택하셨나요? 네, 그 남편 직장이 흑석이고 여기가 예. 그래 가까운 데 비해서 좀 저렴해서 이쪽으로 가격대가 오게 돼요. 생각보다 굉장히 낮죠? 네. 예. 일단은 우리 지금 말씀하신 게 벽산 아파트 네네. 단지가 좀 세대수가 큽니다. 네, 세대수가 네. 커요. 그런데 이쪽에 현재 25평 아파트가 3억이 안 갑니다. 네네. 예. 33평 아파트가 아마 3억 초반이나 어찌됐든 3억 5천을 넘지 못합니다. 네, 저희 30평대 지금. 예. 네. 그렇다면은 서울에서 이런 아파트가 있을까 그러면서 규모가 있는데 역시 비역세권이면서 좀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전화 주신 분이 오로지 하나 기대할 수 있는 게 신안산선. 예. 그런데 신안산선이 내년에나 잘하면 또 착공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까지 준공되는 데까지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게 많은 시간을 필요해요. 기간이 소요가 돼요. 자, 그렇다면은 저는 그래도 최근에 한 2천만 원 정도는 오른 것 같아요. 그래도. 네네. 예. 그렇다면은 그냥 한 2년간 비과세 기간 맞추시고요. 맞추고 나서 과감하게 처분하고 좀 융자나 대출을 좀 더 활용을 하셔서 좀 더 입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아파트로 한번 갈아타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지 이 신안산선을 너무 기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네. 예. 물론 신안산선도 시흥 사거리 쪽이잖아요. 좀 거리도 있잖아요. 네, 저희가 그러면은 대출을 지금 받으면 4억 정도로 남편은 흑석이거든요. 그 직장이 좀 추천해 주실 만한 데가 혹시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동작구나 그쪽으로 좀 그러자면 이쪽이 관악산 밑에가 아니라 좀 더 2호선 라인 쪽이나 그쪽으로 평형대를 줄이더라도 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조금 더 호재를 기다리시기보다는 안쪽으로 들어오시는 게 좋겠다, 대출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조언까지 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남편분과 잘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무료 상담 전화뿐만 아니라 샵 3989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도 편하게 이용 가능하시고요. 문자 주신 내용 몇 개 더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5116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은평구 음암동의 19역 34평 조합원 입주권을 작년에 매수를 했습니다.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라는 말씀 주셨어요. 은평 응암동에 조합원권을 1년 정도 보유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자, 최근에 이제 은평구 쪽을 보면은 이제 재개발 지역에서 나오는 이제 새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 새 아파트의 어떤 강세가 굉장히 우리 상상을 좀 생각 수준보다도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주변에 대한 희소성입니다. 결국 희소성이에요. 이런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부각이 되는 지역이 특히 은평구 쪽이 강한 지역입니다. 자, 왜냐하면 은평 뉴타운의 인근에 있는 구파발 쪽에 있는 새 아파트 말고는 이 안쪽으로는 새 아파트가 상당히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녹번역이라든지 그런 불광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어떤 은평구 자체에 은평구 안에서 구도심이라고 이게 외곽이 아니라 구도심 봤을 때 새 아파트의 희소성이 굉장히 부각되기 따라서 과감하게 보유를 하셔야지 지금 처분할 시기는 절대 아닙니다. 문자 주신 분, 은평구는 특히 새 아파트나 입주권이나 분양권에 대한 희소성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하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작년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조금 불안한 마음으로 여쭤보신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 보유하셔야 한다라는 긍정적인 의견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문자 주신 내용 한 개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7732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여유자금 10억으로 다가구 주택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광진구 지역도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10억으로 광진구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예,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좀 전세 비중을 좀 늘리셔야 될 겁니다. 지금 월세 비중을 가지고는 접근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매 가격이 25억이나 보통 3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전세 비중을 늘린다면은 여유자금 10억을 가지고 역세권 다가구 주택을 취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전세 보증금 올려받은 돈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월세로 바꾼 다음에 이제 임대 수익까지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요. 광진구 쪽에서 더블 역세권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서울시 2030 플랜에 2030 생활권 플랜에 용도 지역을 상업 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을 강북권에서 많이 이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인가 이 부분까지도 같이 우리가 이게 꼼꼼히 체크를 하시고 투자를 하신다면은 아마 차익 실현도 많이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다가구 주택을 갖다 전세 끼고 이게 사신다면 여유자금 10억으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문자 주신 분 참고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